세종한테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꼽으라면 그중 한 명이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고 또 한 명이 정도전인데, 만약 저보고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무인도에 가서 한번 나라를 한번 이끌어 봐라, 청사진을 그려봐라 그러면 가져갈 게 정도전의 삼봉집이에요.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다면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또 그 유지할 것이며, 왕은 어떤 사람이고 관료는 어떤 사람이고 재상은, 국가 경영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완성작이다.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 가장 인문학적 소양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나라 다스리면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단연 첫 번째가 정도전을 생각합니다. 우선 삼봉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의 자리는 높기로 하자면 얼마나 높고 귀하기로 하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임금은 크게 염려할 일이 생긴다. 임금은 물 위에 떼어 있는 배이지만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층 백성들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이어갈 수 없다. 임금이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비로소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돌아서서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복종하는 것과 뒤엎는 것 사이의 간격은 털끝만큼의 차이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주 달라진다는 것을 정도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본이란 말이 저는 한국형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왕, 재상, 수령 전부 다 나무 가지 열매예요.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 가지 열매 다 흔들립니다. 백성들이 뿌리가 잘 땅으로 스며들도록 흔들지만 마라. 정도전이 아까 9년간 유배를 갔을 때 얘기입니다. 나주에 유배를 가 있는데 그때 유명한 이제 바로 또 농부를 만나죠. 그 힘에 부족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이요. 힘도 없는 게 자꾸 큰 소리만 치고 그 시기의 불가함을 알지 못하고 지금 때가 아닌데 자꾸 지금 바른 말 하기만 좋아하고, 당신 지금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나라님이 참 관대하셔서 목숨을 살려준 것만도 참 당신 큰 덕이라 생각해라. 정도전이 그때서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당신 어떤 사람이냐 농부한테 묻자 농부가 한 얘기가, 나는 그냥 아무런 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전부터 계속 농사 짓는 사람이고 밭을 갈아서 일정 부분 세금 내고 또 우리 가족이 같이 먹고 사는 것, 이게 우리 행복이다. 정도전이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구나.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조정에서 소인배라고 말하고 무식하다고 말했던 이 평범한 무지렁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구나. 어떻게 나라가 가야 되는지, 뭘 잘못하는지 다 알고 있구나. 그 뿌리들이. 그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광소공직, 미친 듯이 거칠고 옳다고 생각하면 좌우 돌아봐지고 고들직, 이른바 돌직구만 날리는 사람이 바로 이 정도전 자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떠납니다. 바로 이성계를 만나러 함흥까지, 함경도까지 가는 거죠. 이성계는 거기에서 군사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가는 길 때부터 정말로 군대가 정연하고 정말로 흠잡을 데 없이 질서가 잡혀오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성계한테.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만한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자. 이런 걸 살짝 붙여본 겁니다. 근데 이성계가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첫 만남에 얘기를 합니다. 정도전이 아차한 겁니다. 말을 돌립니다. 이 정도 군대면 우리나라 동쪽과 남쪽, 동남방의 근심인 왜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다. 일반론으로 딱 끝입니다. 근데 그렇게 물러나고 돌아오기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바로 군영 앞에다가 늙은 소나무에다가 시를 하나 딱 씁니다. 아득한 세월의 한 그루 소나무, 몇만 겹의 청산 속에 자랐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인간이 우러른 사이에 곧 자취되고 만다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나 놓치지 마. 나 가면 안 돌아와. 당신 기회 끝나. 이 말을 딱 듣고 이성계가 비로소 이제 얘가 정말 뜻이 품은 뜻이 엄청나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성균관 대사성, 요즘 서울대 총장 자리에 추천하고 그 다음부터 관직에 돌아옵니다. 이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위화도 해군이 있어요. 1388년부터 4년 후 뭐죠? 1392년에 뭐가 생깁니까? 조선을 건국을 해요. 불과 4년, 이 4년 만에 조선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정도전을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높은 자리일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정도전이 본 것처럼 상향 리더십, 아래에서 윗사람을 잘 보필해서 좋은 결정으로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영어로 리딩업이고 정도전은 바로 이런 리딩업을 너무 잘했습니다. 조선왕조라는 큰 대업을 세워가는데 먼저 간언, 자기 주장이 있는 강력한 발언. 이성계가 전제 개혁을 조준과 함께 하다가 역시 기득 세력을 타파하기 어려워서 위기에 몰립니다. 이성계가 무인 특유의 그런 기질로 나 안 해, 나 갈래, 함흥으로 가려고 말을 꺼냅니다. 그때 바로 정도전이 참소, 모함이라는 것은 마치 불길과 같습니다. 불길은 피해 도망가면 더 크게 덮치는 것이지만 초기에 진압하면 꺼지는 겁니다. 초기 진압에서 그에 끝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간언을 통해서 상향. 두 번째가 이제 윗사람이 하는데 옳아요, 그게. 근데 뭔가 좀 수세에 몰렸거나 어려울 때는 보좌에서 받들어 시행합니다. 바로 천도 문제가 그래요. 이성계의 말을 들어보니 아, 정말 천도하자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처음에는 뜻이 없었지만 마치 이성계의 천도론이 자기 신념인 것처럼 열심히 과거 사례 끌어들이고 추진해서 그 일을 잘 이루도록 하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한 상향 리더십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구성하고 헌법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행하는 사람은 정도전이 거의 유일합니다. 나라의 중심은 왕이 아니고 재상이다. 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못할 때는 그 나라가 곧 우리 고려 우왕처럼 망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을, 재상을 뽑아서 그들한테 일을 맡겨라. 재상 중심의 국가 운영. 이 마이클 어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 조직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간쟁해야만 한다. 정도전은 바로 꼭 들려줄 얘기를 의무를 이행했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간쟁해서 결국은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바로잡았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추천오록 정도전의 이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은 일개 선비의 행실이다.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맞아들이고 간사하고 의무한 사람을 내쳐서 천하 사람과 합쳐 천하의 일을 구제하는 것은 재상의 직분이다. 혼자만 고고한 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람 하면 우리나라가 바뀔지, 이런 점을 늘 보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정도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가 어떤 어려움도 목숨까지도 던져서 가고자 했던 스케일이 아주 큰, 눈높이가 아주 높았던 그런 한국형 리더가 정도전이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